우와, 정말 안 물어요? 7살 여자아이가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엄마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지만 아이는 신기함에 눈을 반짝입니다. 아저씨, 이 벌레는 왜 이렇게 커요? 이곳은 서울 홍대 한복판에 위치한 버그하우스입니다. 100여 종의 살아있는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곤충 테마 카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의 사장, 56세 김민수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30년간 신약 개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실험실에 틀어박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던 제가. 지금은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곤충의 신비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더럽고 징그럽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작은 생명체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곤충학을 전공하고 1992년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한국바이오팜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천연물 신약 개발팀에서 일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곤충에서 추출한 성분들의 양리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흰개미의 항생물질, 꿀벌독의 항염 효과, 누에번데기의 단백질 성분 등을 분석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곤충학 지식이 제약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연구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허 15건을 등록했고 국제학술지에 논문 23편을 게재했습니다. 팀장, 차장을 거쳐 연구소 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아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고 분당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박사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기존 연구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법들을 따라가기가 벅찼고 회사에서는 혁신을 외치며 기존 연구 프로젝트들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히 제가 30년간 천착해온 곤충 유래 신약 연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됐습니다. 대신 화학합성 의약품 연구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젊은 후배들은 저를 구시대 유물처럼 여겼고 동년배들은 하나둘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2022년 여름,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 인력의 30%를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언제 다음 타겟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얼굴이 완전히 늙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체중은 10kg나 늘었고 혈압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빠, 요즘 말수가 너무 줄었어요. 우울증 아닌가요? 큰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집에서도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까지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기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당일 30년간 앉았던 연구실 책상을 정리하며 복받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곤충 표본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충학을 전공한 이유도 제약회사에 입사한 이유도 모두 곤충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것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밀린 독서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대학 동기들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특히 평일 낮에 집에 혼자 있으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보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편하게 살아라고 했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전환점은 2023년 2월에 찾아왔습니다.
손자 돌봄을 맡게 된 것입니다. 큰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4살 손자 준호를 제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아이와 뭘 하며 놀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길에서 개미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개미는 왜 줄을 서서 다녀요? 순간 30년간 잠들어 있던 곤충학자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까? 집에 있던 곤충 도감과 표본들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예요? 이 나비는 왜 이렇게 예뻐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준호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다른 곤충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주말에는 곤충을 찾으러 공원에도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전공을 이렇게 재미있게 활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준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신기한 벌레를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이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연에 관심이 생겼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왜 하필 벌레에 관심을 갖게 하세요? 라며 불편해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모두가 곤충에 대해 궁금해했고 직접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곤충은 징그럽다는 어른들의 편견과는 달리 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곤충 카페는 어떨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국내에는 전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곤충들을 전시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등등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곤충 카페, 유럽의 곤충 박물관 카페 등을 참고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곤충 지식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곤충 카페 아이디어를 털어놨을 때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누가 벌레 있는 카페에 가겠어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너무 위험한 일 같아요. 돈만 잃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우려도 이해됐습니다. 지급료 업계 경험도 없고 창업 경험도 없는 56세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곤충 카페라는 아이템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해서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체험형 카페들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파충류 카페까지 있었지만 곤충 카페는 정말 없었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곤충을 전시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식품위생법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는 곤충 전시 자체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단,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곤충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었지만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였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부터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저보다 2030년 어린 수강생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절실함으로 버텼습니다. 왜 이 나이에 창업을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룰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정밀한 실험 기구만 다뤄온 손으로 커피를 내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시절 기른 세심함과 정확성이 도움이 됐습니다. 곤충 사육과 관리 기법도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연구용 곤충 관리와 전시용 곤충 관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곤충 카페 사장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인섹트 가든과 독일 베를린의 버그 카페 사장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위생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라는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23년 7월, 드디어 홍대에 버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25평 규모의 작은 공간에 100여 종의 곤충들이 입주했습니다. 나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거미, 정갈 등 다양한 곤충들을 전시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단 3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곧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징그러워요. 아이가 무서워요라는 말들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참담했습니다. 목표의 10%도 안 됐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고 문 닫자고 했고 아들들도 역시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걱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곤충은 징그러운 것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곤충 만지면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가요?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나요? 같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곤충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먹이 등을 24시간 체크해야 했습니다. 곤충 하나가 죽으면 아이들이 슬퍼했고 부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곤충 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3개월 차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누적 적자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곤충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카페 정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56세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곤충을 전시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곤충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었습니다. 단순 관람이 아닌 곤충 박사와 함께하는 생태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전문 지식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생물이에요. 나비의 날개 색깔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 프로그램의 강화였습니다. 안전한 곤충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 타란툴라, 장수풍뎅이 등을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점차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와서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곤충들의 신기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특히 장수풍뎅이가 젤리를 먹는 모습, 나비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 등이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안전과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모든 곤충 케이지를 매일 소독했고 체험 전후로는 반드시 손 소독을 하게 했습니다. 안전한 곤충 체험이라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 교육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부모들의 방문이 증가했습니다. 유튜버들의 방문도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특이한 카페, 곤충과 함께하는 힐리 타임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조회수 100만 회를 넘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서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 소개되었고 조선일보에서는 인생 이모작의 성공 사례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약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어머니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곤충 공포증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비를 보면 예쁘다고 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도 단체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곤충식품 코너의 신설이었습니다. 귀뚜라미 과자, 미럼 쿠키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미래 식품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니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찾아가는 곤충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곤충들을 들고 학교나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곤충 사육 키트 판매였습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게 곤충을 기를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장수풍뎅이, 누에 등 키우기 쉬운 곤충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2호점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곤충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3년간 곤충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곤충들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가 큽니다. 나비의 변태 과정을 보면서 변화는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 사람도 언제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6세의 인생을 바꾼 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개미의 협동을 보면서 함께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작은 개미 하나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자신보다 수십 배 큰 것도 옮길 수 있습니다. 제 카페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 고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미의 끈기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거미줄이 부서져도 다시 치고 또 부서져도 다시 치는 거미의 모습에서 창업 초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입니다. 퇴직 전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혈압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곤충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8kg 빠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아내가 지금은 가장 열성적인 조력자입니다. 직접 카페 운영을 도와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사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라고 말해줄 때가 가장 고맙습니다. 아들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56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손자 준호는 더욱 뿌듯해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올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창업 성공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50대 이후 창업의 성공 모델로 선정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상이지만 함께 응원해준 모든 분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곤충을 통한 생태 교육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사회적 기여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곤충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곤충학자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동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56세에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전문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는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저의 경우 30년간 쌓은 곤충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엔 반대할 수도 있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면 결국 이해해 줄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꿈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선 전국에 곤충 카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곤충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곤충 관련 콘텐츠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교육용 앱,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고 싶습니다. 30년간 쌓은 전문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곤충 카페 모델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등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곤충들이 세계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3년 전 손자와 함께 개미를 관찰하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버려질 뻔한 곤충 지식이 새로운 인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이
곤충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까 하며 설렙니다. 작은 곤충들이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고 자연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보람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보던 곤충들이 60세 가까운 나이에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카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와, 정말 안 무서워요. 이 나비 너무 예뻐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곤충들과 함께하는 인생 2막, 정말 황금기입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본인만의 새로운 도전이나 잊고 있던 꿈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느끼신 점, 감명받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